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다. 자식은 없어도 서로 금실 좋고 인심 좋고 재산도 넉넉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거짓골을 한 아낙 하나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 밥 한 그릇을 먹여 돌려 보내려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아낙의 배가 산만한 것이 만삭이 다 되어 보였다. 아니, 홀몸도 아닌데 대체 남편분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녀? 저와 남편 단둘이 살았는데 남편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에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인정 많은 부부는 고민 끝에 거지 아낙을 자신의 집에 두기로 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자신들의 집에서 머물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하였다. 거지 아낙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집에 눌러 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아낙이 아이를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주인 내외는 제1처럼 좋아서 집에 금주를 치고 아이와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했던가. 아이를 낳은 지 1회 만에 아낙이 그만 산독으로 죽고 만 것이다. 우리 금동이를 부탁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슬퍼하며 후하게 상을 치르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자식 없는 집에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부부는 경사로 여겼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다. 동네방네 업고 다니며 동냥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다. 그런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자식이 없었던 집에 아들이 하나가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아들 둘을 얻은 셈이었다.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마음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닮아서 형님 아우하면서 우애가 극진하게 자라났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백발노인이 되었다. 그동안 네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다. 하루는 부부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도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참이요?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마지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네, 내 생각도 그래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도 정리를 했다.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 그 내리사랑의 털끝만큼도 더하고 덜함이 없으니 재산을 마지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마지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태껏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데다 친자식도 아닌 자신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이었던 것이다. 마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이 집에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나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지. 나 하나가 사라지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야. 마지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마지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아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집을 떠난다고 고하고 있었다. 부모와 둘째는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다. 한편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길을 갔다.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앞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어미 원숭이를 개들이 덮친 모양이었다. 이 녀석들 썩 물러가라.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주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리고 난 후 마지가 언덕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나타나서 힐끔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마지가 손쓸 겨를도 없이 보따리는 사라져 버렸다.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지만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있을 뿐이어서 마지는 그냥 길을 떠났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나타나서 헬끔거리더니 쪼르르 쫓아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렸다. 어이가 없었지만 마지는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군사들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었다. 군사들은 마지를 애워싸더니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뿐입니다요. 그런데 보따리를 끌러놓고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보물과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합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은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마지는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려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다.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들었다. 그 보물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절벽에 있는 원숭이들이 제 보찜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놨고 저는 그저 들고 왔을 뿐입니다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이냐?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드는구나. 내가 정녕 죽어야 정신을 차릴 게냐? 하긴 내가 사또였어도 원숭이가 한 짓이라는 걸 믿을 리가 없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갖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해서 마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관가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마다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온 죄인을 가만히 보니 바로 자기네 마다들이지 않은가. 노부는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다. 사또,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 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 이렇게 애원하며 노인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다.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의문이 모두 풀린 거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혹시 그 거지 안악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은 단서가 없더란 말이냐. 글쎄요. 잘은 모릅니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소식이 없어서 홀몸도 아닌 와중에 남편을 찾아 나섰다는 것밖에는. 태명인 금동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생을 달리했습니다요. 뭐라고? 정말 금동이라고 했단 말이냐?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었다.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님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이의 태명을 금동이라고 지었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과거 길을 떠나 이별을 한 것이었다.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니. 그리하여 마지는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 일이 다 잘 풀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해피엔딩이었네요.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